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절대 수입하지도 말고 해외 나가서도 여러분들 맞지도 말고, 절대 수입하지도 말고 해외 나가서도 여러분들 맞지도 말고. 네, 여러분 상하이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오늘 중요 소식들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바이든이요, 전날 2,500조 인프라 투자 이야기를 이제 결국에 이제 꺼냈는데, 2,500조 예상보다는 그래도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작게 부른 것 같습니다. 2조 달러로 이제 인프라 투자 발표를 했고요. 교량 교체나 도로 개선, 인터넷망 정비 등, 그리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율이 21%에서 25%, 우리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25%로 일단 1차적으로는 좀 단계적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한 방에 28%로 일단 인상을 했고요. 재정 부담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28% 인상을 했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내용이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반도체 제조 등에도 추가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때 제조업의 부흥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제조 부흥. 이제 중요 부품이나 산업 등을 해외에서 이제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좀 탈피를 하고 싶다라는 좀 어떤 이제 속내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반도체 제조 등에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얼마 전에 파운더리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이제 인텔, 이분과도 어느 정도 이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인텔 파운더리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은근 이제 삼성전자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파운더리 하는데 이제 2년 후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필요성이 없습니다. 일단은 현재 알려진 수준만 보게 되면요,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네 CPU 칩을 자기네가 직접 생산을 하니까 본인들의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7나노 정도 선으로 거기까지 이제 갔다라는 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TSMC나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 격차가 꽤 이제 크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텔이 7나노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이 시장에 경쟁을 한다고 한들 TSMC나 삼성전자의 그 지분을 뺏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인텔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고객사를 가져와 보겠다. 그러니까 TSMC나 삼성전자 미국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 고객사인데, 국내에서 이제 맡겨라. 자국 민주주의. 이걸로 이제 밀고 나가는 거죠. 밀고 나가서 이제 우리한테 맡겨라 라고 이제 애플한테도 영업을 띄고 AMD한테도 영업을 띄고 싶은 건데, 실질적으로 다 경쟁자이기 때문에 애플이든 AMD든 인텔의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텔한테 파운더리를 맡길 가능성이 또 상당히 좀 희박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게 되면 인텔이 파운더리를 진출을 하는 게 당장의 TSMC와 이런 삼성전자의 탑티어,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그룹 쪽이랑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밑단에 있는 애들 있죠. 지금 요즘에 풍기를 붓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라던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센서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파운더리 애들, 그러니까 그 다음 파운더리 애들 시장을 잠식하려고 시작하는 거 아닐까. 일단 1차 목표는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냥 합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인텔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2년에 공장 딱 지었는데 우리 3나노 2.5나노 2나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진출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한 수준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바이든 통큰 인프라 부양책, 전기차 산업에만 200조 투입한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쪽, 그러니까 이제 충전소죠. 충전소를 이제 대거 확충하겠다. 그러면서 일단은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인프라 건설 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200조면 꽤 많은 돈이기 때문에 미국 전역에 다 어느 정도는 깔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우리 이걸 또 봐야 되는데,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기아차 EV6 예약 판매 시작됐는데 몇 시간 만에 13,000대가 예약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000대였죠. 이제 목표가 13,000대였고 10,000대를 넘겼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접했는데, 잤다 일어나니까 사전 계약이 첫날 20,000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좋네요. 지난번에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20,000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기아차 20,000대 돌파, 둘이 합치면 거의 50,000대 가까이 된다 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그냥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테슬라를 위협하고 테슬라를 넘어버릴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해외에서도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갈수록 상당히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반도체가 쇼티지 현상이기 때문에 이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찍어내는데 이 로드가 걸린 상황이죠. 그게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상징적으로 테슬라를 위협하는 정도 수준의 이 글로벌 메이커, 자동차 메이커다라는 어떤 평가가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도 솔직히 이제 반도체 수급 현상이야 현대 기아차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증설을 하고 반도체가 나올 텐데, 사실은 이제 기선제압 용으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소식들도 들려온 게 있는데요. K이노베이션이 LG 배터리 특허침이 아니다라고 미국 ITC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을 해가지고 LG 손을 처음에 이제 들어준 것 같았더니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야? 원점으로 돌아온 상황이면 당장에는 그때 이제 LG 쪽에 승인을 했을 때는 SK 같은 경우에 악재, 그리고 LG 쪽에는 호재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이번엔 거꾸로겠죠. SK 쪽에 호재, 그리고 LG 쪽이 악재성 내용이 이제 나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얀센 부작용 사례가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거 너무 끔찍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이러스 피하려고 백신을 맞았다가 오히려 더 심한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도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면 더 겁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얀센 거라고 하니까요. 이제 앞으로 얀센 백신은 절대 수입하지도 말고 해외 나가서도 여러분들 맞지도 말고 얀센 거는 일단은 무조건 패스하는 걸로. 자, 아케고스와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자, 아케고스 어저께 이제 빌황의 이제 그 블록딜 사태,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잤다 일어나니까 그 은행들 이제 손실액이 이제 수면 위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매매를 하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마진콜이 발생이 된 부분, 그 부분은 지금 은행들이 결과적으로는 빌랑 멱살을 잡고 빨리 돈 내놔 이렇게 해서 털어갈 거 있으면 탈탈 털어가던가, 그게 아니면 이제 은행들 그 손실 몫으로 그대로 본인들이 지금 메꿔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부분인데,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CS 같은 경우에는 32억 달러 손실, 그다음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20억 달러 손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손실액 100억 달러 정도에 달할 것 같다 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헤지펀드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아니면 이런 위험한 상품들을 이제는 좀 덜 만들던가. 은행들은 돈 벌 때는 좋지만 손실이 나면 그걸 꼭 누구 탓을 돌리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손실을 공적 자금으로 메꾸려고 하는 그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니들이 다 떠안아라. 오늘 만우절이라서 그런지 대만 TSMC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라는 소식이 나왔다가요, 다시 이게 장중에 1시쯤에 나온 소식인데 3시 이제 장 끝날 때 되니까 이 화재가 오보였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얘네들 지금 만우절이라서 장난을 쳤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장중에 갑자기 이제 헉 했었는데, 왜냐면 지금 최근에 반도체 공급도 되게 부족한 상황에서 TSMC 공장에 화재가 났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TSMC 공장이 화재가 되면 삼성전자한테는 호재성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동차 회사, 다른 이제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다행히 일단 오보였다라는 소식이고요. 이거 보니까
화재 기사가 나왔는지를 보니까 화재 경보가 작동하고 직원 한 명이 입원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기사가 막 불났다 이렇게 이제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보니까 연기만 나고 화재가 없는 상황이었다. 경보가 이제 일어났던 원인은 12B 공장에서 변전기 과열로 인해서 연기가 발생을 했고, 이것 때문에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린 거고,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대피 과정에서 한 명이 이산화탄소를 흡입하는 상황으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간 사태다. 그래서 일단 생산에 이제 아무 지장이 없다라는 걸로, 일단 해프닝이었다는 걸로 여러분들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TSMC 공장 화재 사고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이제 TSMC가 행보를 좀 이제 보게 되면 반도체 3년간 113조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간 113조인데요. 연간 기준으로 따지면은 매년마다 30조 이상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증설 그리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는 TSMC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격자 삼성전자를 의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기술력은 전 세계 1등이기 때문에 이때 시장을 이제 잠식하겠다. 추격의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3나노 쪽에서 결국엔 삼성전자 쪽의 수율이 더 잘 나오면 결국에는 이제 또 역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오스틴 공장 쪽에 추가 투자가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지금 현재는 이제 오스틴 C 쪽과 계속 이제 그 세금 감면 때문에 줄다리기 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삼성도 이제 파운드리 투자와 관련된 소식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지금 얼마나 쇼티지인지 마이크론 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거든요. 마이크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빅사이클로 이미 진입이 된 상태인데, 여기서 Q&A에서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현재 디램 사이클이 예전 업사이클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2017년, 2018년도 그때 이제 디램 가격이 확 치솟은 적이 있었거든요. 2달러대에서 이제 최고점 8달러대까지 18년 초에 8달러대까지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특정 이제 서버용 디램이 상당히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야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이 질이 다르다는 부분인데, 과거에는 대부분 수요가 클라우드향이었는데, 이번 업사이클에서는 수요차가 다변화되고 동시다발적으로 개선 중이다. 그러니까 모든 반도체가 다 개선되고 있다. PC용, 뭐 스마트폰용, 뭐 자동차용은 아시겠지만 자동차용 뭐 뿐만이 아니라 서버용, 등등. 그래서 현재 전방산업 모든 부분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 중이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디램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보수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현재 공급 부족 현상이 이제 더 심해졌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이제 공급사들 같은 경우에 재고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주문이 들어와도 리드 타임이 길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문하면 바로바로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 봐다라는 거고, 이미 고객사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사들은 미리 이제 재고를 축적해 놓기 위해서 고객사들은 더 많은 물량을 발주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 사태가 더 표면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사 변경이 당연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 이 말은 결국에는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안정적인 수요처가 계속해서 확보된 상태에서 본인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갑의 위치에서, 그리고 가격도 올라가고 상당히 이제 몇 년간 슈퍼사이클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대변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입니다. 현재 공급 부족 사태로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고객들은 쉽게 공급자를 바꾸기 힘든 환경이다. 이러한 공급 부족 사태는 우리 산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하지만 마이크론이 빠르게 대응해서 원자재와 캐파를 적절히 확보해서 고객들의 요구를 맞출 거다. 하지만 전반적인 믹스 유연성은 떨어졌고 비용적인 면에서 차후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전반적인 산업 수요 성장은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지속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디램 사이클이 꽤 긴 시간 동안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브리핑을 좀 마치고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바이.